네. 리포머에서 폼롤러를 가로로 두고 컬업을 유지하며 동작하는 자세만 너무 힘드시대요. 꼬리뼈 쪽, 허리 쪽이 더 자극이 온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바렐에서 둥글게 말아 동작하는 게 허리 근육 자극이 없어요. 왜 다를까요? 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리포머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다리를 밑으로 내릴 곳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겠죠. 그러면 아까와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와의 차이는 고관절을 접었느냐 폈느냐예요. 그럼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고관절을 접은 상태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고관절이 접혀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복근은 클로즈 체인뿐이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복부는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효과적인 운동을 하시려면 상복부 운동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 주신 분이 허리가 왜 아프신 거냐면 자, 요렇게 안 눌러서 그래요. 지금 차이가 나시나요? 여기 지금 허리 떠 있죠? 허리 떠 있는데 요만큼을 눌러야 돼요. 요만큼을 눌러야 되는데 요만큼을 누르면 꼬리뼈 많은 거 아니에요? 꼬리뼈를 많은 게 아니에요. 요만큼을 누르는 힘이 뭐냐면 바로 복사근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복사근의 힘을 왜 못 쓰시냐? 아까 얘기한 복사근은 복직근보다 그러니까 복직근은 항상 복사근보다 우세해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오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훨씬 많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운동하시면 예를 들면 싱글레그 스트레치나 아니면 뭐 우리 더블레그 스트레치 이런 거보다 티저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마 티저 그냥 다 올라오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자, 밑으로 오히려 상체를 컬업을 요만큼 했다는 거 있죠. 많이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동작에서는 립 있는 쪽을 다 붙여야 돼요. 왜냐? 그게 복사근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복사근 때문에 그러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화면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가 외복사근이에요. 두 번째가 내복사근이에요. 세 번째가 복직근이에요. 어때요? 액션이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액션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복직근만 써도 충분히 동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직근과 복사근을 썼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복사근,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은 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쵸? 립의 옆면 쪽으로 붙어 있죠. 그런데 복직근은 어디로 붙어 있어요? 거의 앞쪽, 흉골 쪽으로 많이 붙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립 쪽에도 앞쪽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살짝 누르는 힘, 요 힘 있죠? 요 힘은 사실은 꼬리뼈를 많은 힘이 아니고 복사근의 힘으로 립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복사근이 복직근에 비해 덜 우세해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직근이 우세해지면 이 힘을 못 쓰세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면부에 있는 근육들은요. 복사근, 복직근 얘네들 세트만이 아니고 장요근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장요근이. 그러면 장요근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복직근과 이렇게 세트 발휘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분이 복직근이 우세해요. 복직근이 우세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복사근이 일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미세하게 허리 누르는 힘을 못 써요. 그 힘을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시냐면 하복직근을 써서 누르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하복직근을 써서 누르긴 눌렀는데 다리가 고관절을 굴곡해야 되잖아요. 고관절을 굴곡하는 힘을 쓰는 순간 또 장요근이 우세하신 거예요. 장요근이 우세해지면 복직근이 이런 식으로 또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같은 동작을 하셨을 때 허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 힘의 방향 자체가 이런 사진,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거 키네시올로지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 힘의 방향 자체가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는 힘을 쓰기 때문에 복근의 운동을 한다기보다 효율적으로 복근의 운동을 한다기보다 이것 역시도 복근은 버티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내려간 상태에서 상복부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근이 우세해지게, 우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복사근과 복직근들 간에
균형을 이루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임프린트를 얘기하잖아요. 임프린트를 얘기할 때 임프린트라고 해서 무조건 허리를 다 붙이고 배꼽을 무조건 허리 쪽으로 밀어넣고 복부에 힘을 많이 쓰고 그게 좋은 임프린트가 아니에요. 효과적인 임프린트는 사람마다 요추의 굴곡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효과적인 임프린트는 일단 베이스로 복행근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배가 뚝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횡근이 작동을 한다는 건 결국은 복직근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처럼. 그러면 복직근이 딱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처음에 들어 올릴 때는 약간 빵빵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양수가 있어요. 양수가 있는데 양수가 10kg짜리 양수에 들어있는 아기하고 2kg짜리 양수에 들어있는 아기하고 다르겠죠. 누가 더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10kg 양수에 들어있는 아기가 더 안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압을 높인다는 건 10kg 양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10kg 양수를 만들겠어요? 보호해 주려고. 여기에 지금 복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복압을 높여서 안정성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복압이 높아지면 배를 꾹 내미시는 거예요.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복압이 높아졌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파워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복부 중심의 안정을 못 잡으니까 늘 복압을 이용해서 안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행근이 정말로 작동을 잘 하신다면 복부를 당기는 힘을 잘 써야 되죠.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직근이 복사근보다 우세하면 혼자서 출동하듯이 복직근보다 복행근이 우세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헌드레드 할 때 배꼽을 당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드레드가 그냥 여기서 깔딱깔딱 요거가 아니고 배꼽이 발을 들어 올리고 상체를 올리면 복직근이 완전히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복직근에 보다 누가 더 힘세나 복행근이 더 힘센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꼽이 훅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복직근 혼자 우세하면 혼자만 몸을 들어 올리고 있어 줘야 되니까 그 힘을 또 못 써요. 그래서 복사근이 립을 바닥으로 눌러주는 힘을 써서 복직근과 복사근 사이의 밸런스가 맞아야 헌드레드를 효과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헌드레드 무조건 복근의 운동만이 아니고 사실 정말 잘하는 헌드레드는요, 그 균형이 맞은 헌드레드예요. 거기서 배꼽이 훅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그 펌프, 누가 내 배를 빵 누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유연성 있게 탄력 있게 배가 훅 눌러지면 우리 뭐 이렇게 풍선 바람 같은 거 들 때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처럼 내 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뭔가 피도 그렇고요, 순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흡도 그렇고 모든 게 샥 퍼지는 느낌이 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100번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바렐에서는 안 아프느냐? 바렐에서는 보시면 허리 커브 자체가 이미 이런 식으로 고관절은 접혀 있고요. 허리 커브 자체가 아까처럼 완전히 눌러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상체를 움직이면 하복부는 아무도 안 움직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컬업을 할 때 효과적인 건 상복부 운동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더 여기서 운동을 잘 하시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바닥은 레더를 밀고 있어야 돼요. 발바닥은 레더를 밀어서 그 아까 얘기한 지면 반발력 힘을 받고요. 고관절은 굴곡이 되어 있지만 엉덩이 꼬리뼈가 말리지 않도록 잡아놓는 힘. 그리고 거기에서 상부 흉추만 컬을 하면서 올라왔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고 립 아래쪽을 누르는 힘, 이게 복사근의 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올라오는 컬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복부의 컬을 할 때는 완벽하게 불화선 위쪽까지는 더 올라오려고 하고 불화선 아래쪽까지는 더 누르려고 하는 힘을 써야 돼요. 누가? 복사근이 누르려고 하는 힘. 그럼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아주 살짝 배가 빵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살짝 허리를 살짝 누르는 힘을 쓰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임프린트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지 허리가 안 아프다는 얘기고요. 임프린트가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꼽을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고, 배꼽을 누를 때 복부를 밀면서 누르는 게 아니고, 배를 빵빵하게 앞으로 내밀면서 꼬리뼈를 말아서 만드는 임프린트가 아니고, 정말로 밑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허리가 눌러지는 느낌이 나는 거. 그래서 복사근들이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주는 힘을 같이 쓰는 게 임프린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힘쓰는 거하고요, 이 상태로 힘쓰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이 상태로 힘쓰는 거하고요. 그런데 왜 잘못하시냐, 이렇게 하다가 아까처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복사근을 잘 못 쓰시니까 또 뭘 써요? 하복부에 복직근을 써서 꼬리뼈를 말아버리는 것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크게 좋아짐을 못 느끼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몸은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계속 쓰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이 사람이 몸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내가 내 몸 쓰는 패턴이 다 그냥 이거가 맞다고, 저 사람도 그렇게 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더 누르세요, 허리를 더 누르세요, 그리고 꼬리뼈를 말라고 큐잉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썼었으니까. 근데 복사근이 이미 있는 사람이, 복직근이 우세한 사람의 힘쓰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저도 사실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쓸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체형, 선생님들도 본인들 체형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체형대로 움직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마 이렇게까지 쓸까라고 정말 모르시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그냥 느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움직임에서는 사실 더 미세하게 본인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임프린트의 힘을. 무조건 복부의 힘을 쓸 때 복근을 강화해야지. 첫 번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고관절이 굴곡 구축이 되셔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세워서 이렇게 올리시지 않고 여기에서 얘를 두고 내 몸을 바로 세우려고, 아까 얘기한 보상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얘를 더 세워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하복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랫배가 나오기 싫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랫배 힘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힘의 방향이 아까 보신 사진처럼 골반이 여기서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운동으로서 잡아드릴 수만은 없는 게, 굴곡 구축이 일어났다는 거는 결국은 고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 자체도 굉장히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 신전을 시킬 때, 이분들은 그럼 신전을 어디로 할 확률이 높아요? 잘 늘어나는 하복부를 쓰면서 신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 골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전을 이렇게 요추하고 복건막, 아까 얘기한 복건막을 써서 신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거 만들면서 인터넷을 봤더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부에 힘을 쓰느냐, 고관절에 힘을 쓰느냐, 그 둘을 제대로 쓰는 거를 자꾸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관절을 잘 안 쓰고 하복부 힘을 써서 신전을 뭔가 하려고 하겠죠. 하복부를 늘리는 힘을 쓰셔서. 그러니까 그 힘을, 고관절을 잘 신전하게끔 끌고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복부 힘을 너무 복직근의 아랫부분만 써서 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복사근이 복직근이랑 밸런스를 잘 맞게 맞춰주시면서 복압을 잘 유지하는 걸 인지하는 거, 배를 늘 밀면서 운동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내가 고관절을 접을 때마다 허리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로도시스가 되신다. 그러면 그분도 아까 복직근이랑 장요근 싸움에서 장요근이 이기고 있는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복사근이 힘을 더 싣고, 그래서 복직근과 밸런스를 얻고, 그래서 결국은 복직근과 또 장요근도 밸런스를 잡는 게 필요하신 거죠.